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던 미국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이 캐나다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을 위협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캐나다 초계기를 향해 초근접 비행을 하며 위력을 과시한 중국의 행동은 미국의 동맹과 또 유엔 제재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중국군이 캐나다의 초계기를 괴롭히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앞서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캐나다 정찰기에 중국 전투기가 초근접 비행하며 위협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제재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에 대해 중국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유엔 제재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공군 초계기가 인도태평양 공해에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던 중 중국 전투기가 수십 차례에 걸쳐 6m에서 30m까지 근접 비행을 한 사실이 지난 2일 외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캐나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찰기 조종사는 중국 전투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비행 경로를 수정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중국의 위협 비행에 대해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중국 국방부는 지난 6일 우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최근 캐나다 군용기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핑계로 중국에 대한 근접 정찰과 도발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양측 일선 인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측은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엄중한 결과를 캐나다 측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은 지난달 말 남중국해 지역에서 정찰 활동 중이던 호주 초계기를 향해서도 초근접 위협 비행을 했지만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와 함께 연합훈련을 강화하며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9일 VOA에 핵무기 추구는 정권 안보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는 직설적인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 강력한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술 전략 자산 배치와 함께 미한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게 북한군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이런 조치에 대응해야 하는데 가용 재원이 취약한 북한 입장에선 결국 승산 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So i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my view, can persist in following this course, this approach has the potential to convince North Korea to reconsider the value and the utility of relying on nuclear weapons.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군 정찰기의 정례적인 대북 정찰 활동으로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면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ng the U.S. could do is to announce that South Korean and U.S. naval forces are going to move up into the West Sea and move up opposite the Nampo area and intercept any North Korean ships carrying coal. They're not supposed to carry coal.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VOA와 RFA 등 대북 방송은 물론 무인 비행기 드론을 통한 USB 살포,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전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And that is a type of pressure that he cannot withstand. With that pressure, it will either lead him to the conclusion that he has to negotiate in good faith, or it will be his downfall by his own
elite and people.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처럼 북한 주민 지원과 내부 변화에 초점을 맞춘 장기 전략과 더불어 동맹들과 함께 위협 감소를 위한 단기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can enhance deterrence. We can bolster trilateral intelligence and defense cooperation with Japan and South Korea. We can deploy more sophisticated U.S.-South Korean strike capabilities and more robust U.S.-ROC joint exercises. While we're unlikely to be able to turn back the clock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e can reduce the threat in the short term. 한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평화에 대한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을 지속하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달 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서울 용산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나토의 공식 초청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로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윤 대통령은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정보 교환을 통해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들인 파트너국 회의 세션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 8개 나라와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 포로 출신으로 2006년에 탈북한 이선우 씨가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에 있는 한국군 포로들이 단 며칠만이라도 고향 땅을 밟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한국군 포로 송환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3살의 한국군 포로 출신인 이선우 씨. 북한에 남아있는 고령의 한국군 포로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이 씨는 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한국군 포로들을 주체로 개최한 행사에서 한국 사회가 한국군 포로 귀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들이 단 며칠만이라도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군 포로 나이 많아도 나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3일만 살다가 죽었으면 어이없겠다. 프로그램에서 고향에 돌아가서 3일만 살다가 죽어도 어이없겠다. 아무리 나이 많아도 내 나라, 내 땅 가서 밟아보는 거. 이 씨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15일 한국군에 입대한 뒤 미국 제24보병사단에 배치됐습니다. 이후 미군들과 함께 북진해 신의주까지 올라갔던 이 씨는 후퇴 명령이 떨어지면서 한국군으로 다시 복귀해 육군 수도사단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불과 13일 남기고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북한의 포로로 잡혀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50년 가까이 함경북도 탄광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린 이 씨는 지난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국에 돌아갈 희망을 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군 포로 송환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신랄 같은 희망은 포기했고 나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결국 탈북을 결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죽으면 죽고 뭐 방법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용해 탈북에서 성공했습니다. 2006년 탈북에 성공한 이 씨는 그러나 한국에 왔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와 사회는 북한에 있는 한국군 포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국군 포로들을 위해 모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hat you've done for your country and what you've done for freedom. And I think that's something we should all keep in mind. I wish we could make it up to you. I wish we could do something to make things better. Because we as free people in the world owe you so much.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 명의 한국군 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전시 납북자 문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0일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회와 면담을 갖고 납북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한국 정부도 전시 민간인 보호 책임이 있는 만큼 전시 납북 문제에 직접적 가해 주체인 북한의 책임을 묻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6.25 전쟁 납북 인사가족회 이밀 이사장은 전시 납북자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면서 이제 유족 대부분이 연로한 만큼 납북된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해 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과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정부와 민간인 납북자 명부를 바탕으로 추산한 납북자는 모두 9만 5,4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으로 오토원비어법 등을 발의했던 로 포트먼 상원 의원이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통제 환경에 대응해 미국 정부 주도의 대북 방송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최근 공개한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상원 외교위에서 미국 국제방송처 최고 경영자로 지명된 아만다 베넷 전 VOA 총국장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진행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 자리에서 VOA와 RFA 등 북한 내 만연한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우기 위한 관련 미국 방송 조직들의 영향과 노력에 관해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기에 자신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발의된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억압적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0만 지원하고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만드는 데 관여한 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에 의해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뒤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은 미국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억제할 전략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 내 정보 통제에 관여한 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